조선 최고의 성군 정조. 하지만 그의 화려한 성곽 뒤에는 30년 넘게 가슴속에 칼을 갈아온 한 남자의 기괴한 집착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정조는 인자하고 똑똑한 왕이죠? 그런데 실제 기록 속에 그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비참하게 굶어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세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대규모 성벽을 쌓기 시작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백성을 사랑해서? 아니요. 이건 어쩌면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밀한 복수국의 무대를 만드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정조는 무엇을 위해 이 거대한 요새 수원화성에 집착했던 걸까요? 정조의 시계는 그가 11살이던 해 뜨거운 여름날에 멈춰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를 성벽 너머로 들어야만 했던 그 트라우마. 그건 정조를 평생 괴롭힌 지독한 외로움이자 결핍이었죠. 당시 궁궐은 정조에게 집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적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노론 세력들의 눈초리 속에서 그는 숨이 막혔을 거예요.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이 썩어빠진 궁궐을 벗어나 나만의 완벽한 왕국을 세우겠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정조에게 이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씻어내고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었던 셈이죠. 과연 그는 이 요새에서 어떤 결말을 꿈꿨던 걸까요?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1795년 봄, 드디어 정조가 움직입니다. 명분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한 나들이였죠. 하지만 그 규모를 보세요. 군사만 무려 6,000명, 말은 수천 마리가 동원됐습니다. 한양에서 수원까지 이어진 행렬의 길이만 수 킬로미터였다고 하니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꿈틀대며 내려가는 듯한 공포스러운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왕의 행차라지만 어머니 생일잔치 가는데 왜 전 가슴에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중무장한 군사들을 그렇게나 많이 끌고 갔을까요? 길목마다 정조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도 관광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웃던 반대파들에게 내 군사들이 이 정도다, 까불지 말아라고 선포하는 무력 시위였던 겁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궁궐의 노론 세력들은 이 행렬을 보며 등 뒤로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 압도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숨막히는 행차의 순간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곳마다 깃발이 하늘을 가렸고 군사들이 지르는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국왕의 기세가 워낙 엄중하여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왕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자, 나레이터인 제 목소리로 직접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왕의 위험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는 이 대목. 정조는 지금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러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힘을 각인시키러 간 겁니다. 8일간의 원행, 그 화려한 축제에 가면 뒤에는 조선을 통째로 재편하려는 정조의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드디어 수원 화성행궁에 도착한 정조. 어머니를 위한 화려한 잔치, 봉수당 진찬연이 열립니다. 온갖 사내진미와 춤사위가 펼쳐졌지만 정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술잔을 올리는 그 순간 정조의 머릿속엔 33년 전 뒤주에서 굶어 죽은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분위기는 묘해졌습니다. 기쁨의 웃음소리 사이로 정조는 자신의 충복들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냅니다. 이제 곧 시작이다. 낮에는 효자 아들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웃게 했지만 밤이 깊어지자 정조는 갑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조가 화성의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준비한 진짜 이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화성에서의 밤이 깊어지자 축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전장으로 바뀝니다. 정조는 비단 도포를 벗어 던지고 황금빛 갑옷을 입은 채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 서장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지휘봉을 휘두르는 순간 수천 명의 군사가 일제히 횃불을 밝히며 성벽을 에워쌉니다. 이게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협적인 야간 군사 훈련, 야조의 시작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만 개의 횃불이 일렁이고 정조의 명령 한마디에 대포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며 불꽃이 성벽 밖을 때리는 광경을요. 이건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도성에서 내려온 반대파 신료들에게 정조가 직접 보여주는 살벌한 경고였습니다. 보아라,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으며 내 군대의 칼날은 너희의 목을 향해 있다. 그 광기 어린 불꽃놀이 속에서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소름 돋는 밤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으나 횃불이 성 전체를 비추어 대낮처럼 밝았고 장영령 군사들이 내지르는 살기 띈 함성이 심리 밖까지 울려 퍼졌다. 상정조께서 직접 서장대에서 북을 치며 호령하시니 그 서슬 퍼런 기운에 하늘의 별조차 빛을 잃은 듯하였다. 여러분, 실록에서 살기 띈 함성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조는 지금 효심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절대 군주의 위엄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피 튀기는 권력의 밤, 정조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기 가득했던 서장대를 내려온 정조가 도착한 곳은 성곽의 동북쪽 끝,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방화수류정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대포를 쏘고 칼을 휘두르던 그 잔혹한 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곳의 풍경은 기이하리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정자 아래 연못인 용연에 비친 방화수류정의 야경. 달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순간 정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강력한 요새 위에 가장 아름다운 정자를 지은 이 완벽한 모순. 그것은 어쩌면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조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화수류정의 은은한 조명은 승리자의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홀로 남겨진 아들의 고독한 눈물이었을까요?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치열한 권력의 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정조에게 수원 화성의 야경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짧은 꿈이었던 겁니다. 화성에서의 8일간 그 뜨거웠던 불꽃놀이가 끝나고 정조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곧 수원으로 아예 거처를 옮겨 새로운 조선을 통치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수원 화성이 완공된 지 불과 4년 뒤 정조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꿈꿨던 개혁의 성지는 주인을 잃은 채 거대한 박제처럼 남겨졌고 정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수원 화성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일제강 전기에는 전차가 성벽을 뚫고 지나가며 찢겨나갔고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장안문과 팔달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정조의 야심작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신의 한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죽은 뒤 이 성이 파괴될 것까지 예견했던 걸까요? 그는 성을 쌓는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할 정도의 세밀한 기록을 남기라고 명령합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과 화성성역 의궤를 보면 그 집착에 가까운 기록, 정신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를 깎은 석수의 이름, 사용된 벽돌의 개수, 심지어 공사에 들어간 쌀 한 톨과 소금 한 홉의 양까지 단 하나도 빠뜨림 없이 기록하여 책으로 묶으니 이것이 곧 화성성역 의궤라. 후대의 이를 보는 자, 단 한 조각의 성벽이라도 어긋남 없이 되살릴 수 있게 함이라. 여러분, 들리시나요? 정조는 칼로 복수하는 대신 기록으로 영원을 꿈꿨던 겁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수원 화성이 오늘날 완벽하게 부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미친 듯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없던 시절, 조선의 설계도가 200년 뒤의 후손들에게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말을 건넨 셈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의 밤을 떠올려 보세요. 화려한 조명이 켜진 성곽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은 다시 방화수류정 앞에 멈춥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예쁜 인생샷 명소일지 모르지만 그 차가운 성벽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아버지를 잃은 한 남자의 눈물과 그 눈물을 닦기 위해 피를 토하며 세운 개혁의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벽은 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쌓는 것이다.
오늘 밤 방화수류정의 연못 용연에 비친 저 달빛은 어쩌면 200년 전 정조가 바라보던 그 달빛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조가 남긴 이 거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를 위해 오늘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정조가 남긴 이 불멸의 밤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